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말로만 설명했던 거야. 똑같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야. 알겠어요? 이론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볼게요, 이제. 실수 A의 n제곱근. 실수 A의 n제곱근. 너희들이 문장이 나올 거야. 어떤 수나 어떤 식에 대하여 n제곱근. n은 여기서 뭐 2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실수 A의 n제곱근을 x라고 써볼게요. 실수 A의 n제곱근 x.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이 실수 A의 n제곱근 x. 우리가 기호 약속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연한색으로 썼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고, A씨 같은 경우 이렇게 해도 되고 하면 안 된다. 보통 하면 안 된다가 주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A의 n제곱근을 x라고 하면 A는 n제곱근 A, 얘는 n제곱근 A야. A의 n제곱근, 얘는 n제곱근 A. 다른 말입니다. 달라요. 달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원래 안 돼. 근데 우리가 실전 풀다 보면 쓰게 됩니다. 쓰게 돼. 얘를 쓰려면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일단은 A는 양수고, N은 홀짝 무시. A라 쓰면 맞습니다. 부호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지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은 아니야.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n제곱근 A라고 한번 써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부호 무시한 거고, 걔 중에 하나만 쓴 겁니다. 우리가 식을 제일 좋은 표현법을 하나는 쓰긴 써야 되니까. 알겠나요?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뭔가를 다 갖고 올라가면 안 된다. 이론적인 문제에서는 무조건 이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A의 X의 n제곱은 A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얘는 중간에 생각을 하는 거지 얘를 쓰자는 건 아니야. 이렇게 쓰는 순간 틀려버리니까. 뭐 무시해? 양수란 생각하고 절대값 무시했다는 소리야. A가 음수이면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얘를 거쳤다가 요게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요놈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요렇게 갖다 이렇게 넘어온 거야. 요렇게 되면 너희들이 여기서 많이 틀려. 여기서 요 식은 몇 차 방정식이냐면 n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x는 n개가 있어요. x는 n개가 있어. x는 n개가 있고 여기에 실수하고 허수가 있습니다. x의 n제곱은 a가 되는 x는 n개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를 구분해서 문제를 접근해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실수가 2개가 있고요. 아니죠. n이 짝수일 때는 a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됐죠?
A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실수는 A가 양수이면 2개, A가 음수이면 0개, A가 0이면 1개. 나머지는 헛수입니다. 조심은 하긴 해야겠네요. 딱 하나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A가 양수이면 2개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몇 개는 n-2개가 헛수가 돼요. 나오진 않아요. 헛수가 몇 개인지 이건 잘 안 나와요. 네? 정확히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세 번째는 0개가 실수니까 당연히 n개가 헛수가 됩니다. 이 가운데가 조심해야 돼요. 1개가 헛수면 n-1개가 아니라 이 1개는 중근입니다. 중근이야. 그래서 n-2개가 헛수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 거의 잘 안 나오긴 하지만 n이 홀수이면 실수는 무조건 1개, 나머지는 헛수입니다. 얘도 주의사항은 있어요. 0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틀렸어. 이거 틀렸어. 치워 이거. 이거 틀렸어. 얘가 0인 것은 n중근입니다. (0개가) 맞겠네. xn제곱이 0이 되는 것은 0밖에 없는 거라고. 요거는 조금 이제 잘은 안 나오지만 이론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xn제곱 0인 것은 0밖에 없는 거야. n개가 다 0이야. 서로 다르면 1개 가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n이 홀수일 때도 1개인데 0에 대해서만 A가 0일 때는 1개이긴 한데 n중근이라고. 얘를 보여주는 문제가 이제 그래프적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프적으로 x의 n제곱이 a가 되는 것을 그래프를 그리면 짝수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서 양수일 때는 2개 만나잖아. 이게 실근이 2개. 음수일 때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0개. 0일 때는 여기서 n중근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홀수일 때 그래프는 3차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3차, 5차 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양수일 때 1개, 음수일 때도 1개, 0일 때는 n중근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풀었어, 이거를? x의 n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x의 n제곱근. x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 x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식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문제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
OX 문제로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이 내용이야. n제곱근은 n개 있습니다. n제곱근은 n개 있어요. 그 중에 실수는 이렇게 넘어가야 돼. n제곱근은 n개 있고 그 중에 실수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64이다. 분 때문에 너희들이 완전히 틀리다는 느낌인데 분이 사라졌어. 왜 분을 지웠어? 64의 세제곱근은 이것이다. 참 거짓. 64의 세제곱근은 3개라고. 이것이다 하면 틀린 거야. 알겠나요? 3개인데 그 중에 실수는 이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거 한번 표현하려고 위에서 표현 한번 안 했으니까 짝수제곱근, 양수의 짝수제곱근은 뿔마루 n제곱근 8. 뭐 4번은 음을 지워야 되고 요거는 이거의 네제곱근이다 하면 맞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이런 류의 문제. 이게 그냥 기본 문제. 위에는 이제 개념 문제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야. 알겠나요? 그래서 쌤이 지금 시험지에는 지금 그 문제를 4문제를 넣어놨어요. 너희들이 오늘 가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꽤 난이도가 있어요. 모의고사에 계속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고 내일 그 부분을 풀어주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본만 알겠나요? 다음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책의 개념에는 지금 없어요. 없어. 근데 지금 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지수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거듭제곱근, 지금 이 파트는 지수, 말은 지수로 나왔지만 뭐에 대한 얘기가 주냐면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주야. 그냥 지수, 정수지수, 자연수지수는 그 전에 많이 했던 거고 정수부터 나오긴 하지만 선생님이 음수지수 안 했어요? 역수지수에 마이너스 n제곱은 역수, 분수 형태는 루트,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 표현법은. 다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무리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거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보면 5제곱근 125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5제곱근이 루트를 벗겨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5제곱근은 5제곱이 돼야 나갈 수가 있다. 그럼 125라는 수가 도대체 어떤 수의 5제곱 사이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지수 표현법 했어요. 로그도 거의 유사한 표현법을 쓸 거야. 로그도 무리수니까 정수분, 허수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루트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생각을 하려면 몇 제곱이 돼야지 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125는 그래서 2의 3의 2의 5제곱 3의 5제곱 사이에 있네요. 다시 말해서 n은 얼마다? 2가 되겠네요. 얘가 정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왼쪽에 너희들 밑에다가는 거듭제곱을 몇 개는 써줬어요. 예시를. 수가 거듭제곱이 크면 n이 숫자가 커지면 수가 확확 커집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15번, 16번부터 갈게요. 요거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 얘는 지금 여가 2라고 나왔는데 다음에 이 문제가 3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여가 2니까 어떤 제곱과 어떤 제곱 사이에 있는 수인지를 알아내야 되고, 여기가 3이면 어떤 세제곱과 어떤 세제곱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 예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선생님이. 따로. 나올 것 같아. 이 정도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모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수가 도대체 어떤 제곱하고 어떤 제곱 플러스 1제곱 사이에 있느냐, 이걸 알아내라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에 있는 수가 현재 얘는 자연수로 나와 있어요. 어떤 세제곱하고 있어야겠네요. 어떤 세제곱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내라 이거죠.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야. 이걸 두관이 어떤 제곱근이면 제곱, 어떤 제곱과 어떤 제곱 사이에 있어요. 연소관은 세제곱근이면 어떤 세제곱과 어떤 세제곱.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야. 기본 문제로 많이 들어있던 문제고요. 그러면 위에 거는 뭐 당연히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 써봐야 돼. 써보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얘가 n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n 플러스 2의 제곱 하면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정수 부분은, 결론적으로 정수 부분은 n 플러스 1이고 소수 부분은 그걸 빼면 되겠죠. 얘도 뭐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아요. 선생님 그냥 심은 예시를 하나 들어줬으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는 보이겠지. 수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 정도 문제가 나올 거야. 기본적으로 n은 n-를 n 플러스 1, 이 정도에서 거의 대부분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판단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좀 작성해 줄게요. 화면이 왜 그러지? 이제는 뭔 내용이 나오냐면, 그래서 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근을 했을 때 자연수가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2의 x제곱이라 할게요. 그냥 2의 x제곱 됐어요? x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요. x는 유리수에 얘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요. 2의 x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수야. 뭘 집어넣어서? 유리수를 집어넣어서. 됐어요? 선생님 유리수라고 한 이유가 있어. 유리수라 한 이유는 x가 무리수이면 x가 무리수이면 x가 무리수이면 2의 x제곱이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x는 아주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2의 x제곱을 x에다가 무리수를 집어넣게 되면 자연수로 만드는 수가 있다 이거야. 많이 있다 이거지. 예시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뭐 다른 게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예시 2의 다음 단원을 배우려고 하는 로그 2의 3. 로그 2의 3은 무리수입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3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쪽 문제에서는 분명 x를 유리수로 표현을 해줄 거야.
또는 얘를 이렇게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낸다고. 2에 3분의 n제곱 이렇게 낸다고. 그리고 나서 n은 자연수, 정수 이런 조건을 줄 거야. 자연수, 정수 헷갈리면 안 되겠죠. 딱 0 문제가 발생합니다. 0 문제가 발생해. 0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위에 있는 말을 대놓고 이렇게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바꿔온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의 거듭제곱이 2의 뭐 x제곱이 있을 건데 x 조건은 유리수야. 그러면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x는 뭐가 돼? 0 되나요? 0. 2의 0제곱. 이건 조심해야 돼. 2의 0제곱이 1이 되는 건 이건 조심해야 돼. 너희들이 개수 세다가 하나의 오차는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2의 0제곱 될 수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해야 돼. 문제에 따라서 제외시켜줄 수는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0 그리고 자연수 (0) 들어갈 수 있고 자연수야. 그게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자연수의 x제곱이 선생님 혹시 거듭제곱으로 쓰다 하더라도 거듭제곱 뜻에는 자연수란 뜻이 좀 붙어 있어. 알았어요? 그냥 그런 값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제는 범위 자체가 실수범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항상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x가 2의 0제곱 아니면 2의 자연수 제곱만 됐을 때 자연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문제가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그러면 정수론, 자연수론 이쪽 부분이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주는 거고 n이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때 n은 뭐야 그럼 0 그리고 3의 배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엄마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응용이 되겠죠. 이 밑이 2가 아니라 4로 바뀔 수도 있다. 할까요? 4에 3분의 n제곱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연수 되면서. 그럼 이때는 뭐죠? 이래 되나요? 바뀌어 안 바뀌어? 이래 되나요? 3이 제거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야. 어차피 3분의 2n이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지. 0이 되거나. 이해됐습니까? 이 예시는 지금 쌤이 내일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시험지에 지금 순서상 5번, 6번입니다. 5번, 6번. 5번, 6번 A씨를 들어줬고 이 정수론 문제는 내일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대신 오늘 15번 풀고 자 정수 부분이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수 부분이 문제가 나와. 정수 부분 얘기가 나오면 소수 부분 얘기가 나올까요? 소수 부분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수 부분을 표현상 가우스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가우스. 그래서 정수 부분이란 말을 가우스로 표현할 건데 우리는 이 가우스식을 보는 순간 어려워져. 그럼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돼. 가우스가 나오면 정수 부분이구나. 됐니?
그렇단 말은 소수 부분이 나오면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뺐잖아. 똑같아요. 얘에서 정수 부분을 뺄 건데 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 식이 힘들어 보이니까 얘를 이렇게 읽어서 문제를 우리 풀 거라고. 얘를 식을 보고 얘는 p제곱근 x의 소수 부분이라는 의미로구나 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 거야. 소수 부분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정수 부분 찾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n이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세제곱근 n의 소수 부분이 가장 큰 수를 찾아주시오. n은 자연수야. 소수 부분이 가장 큰 수는 당연히 정수 부분 앞뒤에 있겠지. 바로 전에 있겠지. 소수 부분이 가장 크다는 말은 정수 바로 밑에가 있겠지. 그러지? 그럼 당연히 세제곱근 n이 정수가 되는 위치를 찾아줘야지. 1, 2, 3, 4, 5까지는 3의 5제곱, 3의 4제곱. 안 가겠네요. 5까지 적어놓을까? 그럼 여기는 얼마야? 세제곱근의 4의 세제곱. 얘는 세제곱근 5의 세제곱. 얘는 세제곱근 3의 세제곱. 그 밑에는 안 쓰겠고. 그럼 바로 전이 가장 큰 소수 부분이 되겠죠. 누가 크냐는 것은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좀 구분을 하긴 해봐야 돼. 계산해봐야 되지 않나요? 안 되는 직관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겠지.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세제곱근 100하고 여기에 있는 세제곱근 63하고는 비교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비교를 대상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을 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에 있겠네요. 세제곱근 63이 되겠네요. 정수 부분 얘기됐다는 것은 당연히 정수 부분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정수 부분 바로 앞 뒤에 대한 얘기도 분명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되니? 소수 부분이 가장 작은 수 요런 얘기도 하겠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요 위치에 대한 판단을 꼭 해달라는 요거까지가 그 다음 얘기겠지. 정수 부분 알아냈으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선생님이 일단은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놨다가 다음에 복습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영상은 올릴 거니까요. 됐습니까? 영상은 내가 만들고 내일 이름은 알려주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